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수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비할인법이죠. 투자 분석 기법 중에. 지금 여기 투자론의 마지막 주제인데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일단 비할인법이 하면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수익률, 승수, 그 다음에 다양한 재무 비율. 아이고, 시작부터 말이 목이 메이네요. 비할인법 하면 수익률, 승수, 다양한 재무 비율. 그런데 다양한 재무 비율은 오히려 더 익숙해 하세요. 왜? 뭐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손부채, 뭐 채무 불이행률이 나오면 임채무 시가 아니라 유채무 시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게 오히려 수익률과 승수예요. 다양한 형태의 수익률과 승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계산이 아니라 이론 문제에서는 그렇죠. 구조가 떠올라야죠. 구조가. 구조? 구조? 구조가 뭐야?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자, 들어가 볼게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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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라겠어요? 그럼 보세요. 자, 비할인법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단 수익률, 그 다음에 승수. 이게 강의 노트로 68페이지네요. 그 다음에 다양한 재무 비율. 이렇게. 그런데 자, 수익률과 승수의 구조라는 건 바로 요 공식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을 투자 금액으로 나눈 게 수익률이고, 자, 투자 금액을 뭘로 나눈 거, 수익으로 나눈 게 승수인데, 이 두 가지는 역수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질문 주는 첫 번째가 뭐냐? 수익률도 수익과 투자 금액이라는 두 가지 요소, 승수도 투자 금액과 수익이라는 두 가지 요소인데 뭐 하려고 하나는 똑바로 세워놓고 뭐 하려고 하나는 엎어놓고 나를 골치 아프게 하니? 그러면 목적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이게 구조예요. 자, 첫 번째, 수익률은요, 수익이 분자에 있으니까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항상 수익의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고, 대부분 수익률은 분모부터, 투자 금액부터 읽어요. 그러면 분모부터 읽는 거니까 반드시 뭐뭐에 대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수익률은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입니다. 근데 이걸 뒤엎은 게 그렇죠. 승수죠. 그래서 승수는 수익이 밑으로 가 있지만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걸 항상 위에다 올리는 거니까 승수는 투자 금액의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란 말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일단 구조 첫 번째가 수익률은 분자에 수익이 올라가 있어요.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니까. 그 다음에 승수는 구조가 분자가 투자 금액이 올라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투자 금액을 측정하는 지표니까. 자, 그래서 이 구조를 암기하는 방법이 제가 이랬죠. 수익률 나오면 일단 모가지 치고 밑에다가 뭘 내리는 거예요. 투자 금액을 밑에다 내리는 거고. 왜? 수익률은 수익을 측정하고자 하는 거니까. 승수가 나오면 모가지를 쳐서 이번에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투자 금액을 위로 올리는 거죠. 수익률은 모가지 쳐서 투자 금액을 내리고, 승수는 모가지를 쳐서 투자 금액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직감적으로 뭔가 승수는 뭔가 위에 올라가 있는 거니까 투자 금액이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 구조 두 번째. 자, 다시 수익률은 수익을 측정하니까 분자의 수익이 있고, 승수는 투자 금액의 크기를 측정하니까 투자 금액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식을 암기할 때는 수익률은 수익 다음에 모가지를 쳐서 투자 금액을 내리면 되는 거고, 승수는 정의 문제가 나오면 항상 승수 모가지 쳐서 투자 금액을 위로 올리면 되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식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산정의 원칙이 중요하죠. 요 산정의 원칙. 요 오른쪽에, 자, 수익률은 크게 수익률과 총수익률이 있어요. 총수익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수익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과 지분수익률이 있어요. 자, 수익률과 지분수익률이 있는데 지분수익률은 항상 내 것만 따지는 거잖아요. 내 것만. 그러니까 항상 세전이나 세후 현금 수지가 보이면
세전이나 세후 현금 수지, 즉 현금 수지 계열이 보이면 이 현금 수지가 지분 수익을 뜻하는 거니까 반드시 투자 금액도 지분 투자 금액이 돼야 돼요. 반드시 투자 금액도 지분 투자 금액이. 일단 이것만 잘 구분해도 거의 5문제 중에 3문제는 맞춘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수익률과 승수를 계산할 때 세전이나 세후 현금 수지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지분 투자 금액이 나와야지 총 투자 금액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현금 수지가 나오면 지분 투자 금액이랑 대비되는 거고 현금 수지가 아닌 애들은 총 투자 금액과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번의 지문을 딱 읽을 때 OX를 찾는 거니까 우리는 뭐부터 찾냐? 딱 보면 유효총소득이 나왔어요. 유효총소득. 지분이에요? 지분이 아니에요. 지분 수익이 아니잖아요. 지분은 항상 세전, 세후, 현금 수지만 지분 수익이니까. 그래서 지분 수익이 아니면 반드시 여기는 총 투자 금액이라고 나와야 돼요. 여기는 옳은 지문이니까 그렇지 이렇게만 해도 틀린 지문을 찾아내요. 또 봐요. 순영업 소득이 나왔어요. 이 지분 수익이 지분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총 투자 금액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전 현금 수지 지분 수익이잖아요. 반드시 지분 투자 금액이 나와야 돼요. 자, 승수도 마찬가지예요. 총 소득 지분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이고. 자, 그 다음에 순영업 소득 지분 수익이 아니죠. 그러니까 총 투자 금액이어야 돼요. 그런데 세후 나왔어요. 세후. 이거 지분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분 투자 금액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지켜지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수익률과 승수는 항상 수익과 투자 금액의 대비 관계인데 세전, 세후, 현금, 세전, 세후라는 현금 흐름이 나오면 지분 수익이니까 지분 투자 금액이랑 짝짝꿍이 돼야 되고 세전, 세후가 아닌 애들은 지분 수익이 아니니까 총 투자 금액이랑 짝짝꿍 되어야 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항상 수익률이 나오면 뭐가 지쳐서 투자 금액을 어디로? 아래로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투자 금액을 아래로. 그 다음에 승수가 나오면 맨 앞에 모가지를 쳐서 투자 금액을 어디로 올리고 이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야, 이걸 어디다 써먹니? 그럼 잘 보시라고.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자, 지금 1번, 2번, 3번을 딱 지고 나서 자, 이 중에 틀린 거, 옳은 거. 그럼 뭐부터 본다? 대응 관계. 자, 유효 총소득입니다. 지분 수익이 아니죠? 총 투자 금액. 순영업 소득 지분 수익이 아니죠? 그러니까 총 투자 금액. 자, 세전 현금 수지 지분 수익이네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 금액. 일단 요 대응 관계를 먼저 보는 거예요. 여기는 다 옳은 지문이니까 대응 관계가 다 맞죠. 그 다음에도 정답이 안 찾아지면 자, 이제 보는 거예요. 유효 총소득률은 줄이면 뭘 하겠어요?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순소득률은 수익률이고 세전현금 수지율도 수익률이에요. 수익이 지금 여러 가지잖아요. 가능총소득, 순영업소득, 뭐 세전현금 수지, 세후연금 수지. 그러니까 수익의 이름이 달라져 있을 뿐 기본적으로 딱 보고 유효총소득률 수익률이구만. 순소득률 수익률인데 세전현금 수지율 수익률의 일종이야.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수익률이니까 개념 정의를 물어보면 뭐가 지쳐서 밑에다가 뭘 내려요? 요 박스가 투자 금액이라 투자 금액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적어져 있는지 뒤를 보면 돼요. 즉, 총 투자, 여기는 지분 수익이 아니잖아요. 이게 총 투자 금액에 대한 유효 총소득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으면 옳은 거예요.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순소득률입니다. 뭐가 지쳐요? 그리고 밑에 뭘 내린다? 투자 금액을 내리는 거죠. 투자 금액을. 그러면 투자 금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의 비율 이렇게 돼 있으면 돼요. 투자 금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의 비율 맞았구나.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율은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얘는 주의. 현금 수지는 지분 수익이니까 지분 투자 금액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 자, 세전 현금 수지는 지분 수익이니까 지분 투자 금액. 그러면 투자 금액부터 읽으면 지분 투자 금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의 비율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옳은 지문인 거예요.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총소득률이 뭐고 이런 거 구분하지 않더라도 자, 그다음에 또 봐요. 자, 승수. 승수야. 승수는 다 알아요. 그럼 일단 대응 관계부터 보는 거예요. 유효 총소득? 지분 수익이 아니죠. 총. 순영업 소득? 지분 수익이 아니죠. 총. 세후 현금 흐름? 지분 수익인데 그러니까 지분 투자 금액이랑 대비돼야 됩니다. 일단 대응 관계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응 관계가 맞지 않 대응 관계로 정답이 안 찾으면 이제 정의를 봐야죠. 자, 승수가 나오면 항상 모가지를 쳐요. 그래서 위에다가 뭘 올린다? 투자 금액이죠. 이게 투자 금액을 유효 총소득으로 나눈 값. 그럼 맞는 거예요. 총 투자 금액을 유효 총소득으로 나눈 값. 돼 있잖아요. 옳은지만. 그다음에 승수니까 모가지를 쳐요. 그리고 위에다가 뭘 올린다? 투자 금액. 자, 총 투자 금액을 순영업 소득으로 나눈 값. 맞는 거죠. 그다음에 세후 현금 흐름 승수가 나오면 모가지를 쳐서 위에다가 투자 금액을 올리는데 세전 세후는 지분이니까 지분 투자 금액이 올라가야죠. 그러면 지분 투자 금액을 세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 이렇게 돼 있으면 맞는 거예요. 지분 투자 금액을 세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 그럼 맞다 이런 말이죠. 이 방식으로 어떻게든 말 문제는 찾아 주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7번, 8번, 9번, 10번이 재작년에 나온 건데 조금 애매모호해요. 자, 총소득률, 수익률, 순소득률, 수익률. 지금 수익률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세전현금 수지율, 세후현금 수지율 다 큰 범위에서는 수익률이잖아요. 수익률의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되냐? 수익률은 항상 수익의 크기를 측정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수익이 크면 수익률도 큰 거예요. 수익이 크면 수익률은 항상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총소득률과 순소득률 다 수익률인데 요 총소득이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은 요쪽이 커야 돼요. 수익이 크니까. 그 다음에 세전과 세후 중에 누가 크죠? 세전이 크죠? 그러니까 수익률의 일종이니까 당연히 네가 커야 되는 거예요. 세전이. 수익률은 수익이 크면 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수익이 클수록 수익률은 커요. 왜?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니까. 근데 이걸 뒤집은 게 뭐예요? 승수잖아요. 그러니까 승수는 작아진다. 이게 거꾸로 있다는 거예요. 수익률과 승수는 역수관계니까 수익이 크면 클수록 수익률은 큰 거예요. 근데 승수는 수익률을 뒤집은 거니까 당연히 거꾸로 작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번에는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승수를 주고 크기를 비교해요. 그러면 일단 똑같이 이 큰 쪽에다 총소득이 크잖아요. 근데 승수니까 반대로 얘는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총소득 승수가 작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전과 세후 중에 세전이 커요. 근데 수익률이라면 세전률이 크겠지만 승수면 거꾸로니까 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 수익이 크면 클수록 수익률은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수익률을 뒤집은 승수는 반대로 작아진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게 딱 요것만 하자고 이게. 비할인법. 수익률 승수의 대응관계, 정의 대응관계, 정의 문제 정도만 하자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암기하고 있죠. 자,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모가지를 치고 자, 손으로 부채를 붙인다. 발로 부채를 붙는다. 손부채. 그래서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값. 그 다음에 채무 불이익률은 임채무시가 아니라 항상 유채무시. 유채무시가 항상 뭔가를 띵고 가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유채무시가 뭘 띵고 갑니까? 봤더니 영부인을 띵고 간대. 영부인을. 그렇죠? 영부인을. 그래서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에. 그래서 영부인을 유효총소득이 띵고 간다고 어떤 분이 암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써먹은다 했어요. 그래서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에 영부인을 누가 유효총소득이 띵고 가요. 이게 공식이죠. 예.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은 총자산을 떼굴떼굴 굴립니다. 그러면 뭐가 묻어갖고 오죠? 뭐가 묻어갖고 오나요? 총소득이 묻어갖고 오겠죠. 총소득이. 그래서 자산의 총가격을 총소득으로. 자,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은 이렇게 하나를 딱 적어야죠. T자, 대부비율, 부채비율. 자, 그리고 나서 시작이 이렇죠. 어떤 사람이 자, 부동산 가격 10억 원짜리를 하나 사고 싶어요. 10억 원짜리. 그러면 현금도 지금 10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누구 돈부터 세알해 봐야 돼요. 그렇죠. 내 돈, 지분부터 얼마인지 봐야죠. 근데 지분이 2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대출로 받았겠죠. 대출. 이게 부채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얼마 받았다? 8억 받았습니다. 이게 틀이죠? 그럼 해보자고요. 자, 부동산 가격 10억 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얼마 받았나요? 대출을 얼마 받나? 8억. 그럼 몇 프로 받은 거예요? 부동산 가격의 80%를 대출 받았죠. 이게 대부 비율이죠, 이게. 이게 대부 비율이에요. 부동산 가격의 80%를 빌려왔구나. 그럼 부채 비율은 뭐냐? 암기가 이렇죠. 누군가가 대출을 받아요. 누군가가 대출을 받으면 항상 정부는 이 대출, 즉 부채의 뭘 따진다? 부채의 건전성을 따집니다. 부채의 건전성을 따집니다. 이 부채의 건전성이란 당신의 능력에 맞는 부채냐? 당신의 능력보다 큰 부채냐? 맞는 부채냐? 맞지 않는 부채냐? 그럼 부채의 건전성은 항상 뭘로 따진다? 그렇죠. 자신이 가진 것이랑 비교해보죠. 그래서 자신의 지분과 부채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대출을 받으면 항상 이 대출이 빚이니까 이 빚의 건전성을 따져요. 이 빚의 건전성을 항상 뭐랑 따져 비교해 보느냐? 자기 것이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나오면 항상 모가지 쳐서 이게 너무 복잡해 보네. 지워 볼까요? 일단 자, 막 넘어가 보네. 이거 아닌데. 여기 있어요. 자, 모가지 치려고 봤더니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이거 지우고 한번 해보자고요. 부채 비율이 나오면 항상 모가지를 쳐서 일단 뭘 측정하는 지표예요? 부채를 측정하는 지표고, 이 부채를 나의 능력인 자기 자본이랑 비교하는 것이죠. 여기 딱 떠올려야죠. 그럼 풀어보자고요. 기출. 자, 부채 감당률은 항상 모가지를 치고 손부채. 그래서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건 결국 부채 감당률은 손부채니까 순영업 소득이 크다는 뜻이죠. 부채 감당률은 분자가 순영업 소득이니까 순영업 소득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부채 감당률 1보다 크다는 건 결국 순영업 소득이 크다는 거예요. 정확히 순영업 소득이 뭐보다 크다? 부채 서비스액, 즉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보다 크다 이런 거죠. 순영업 소득이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차녀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밑을 봤더니 순영업 소득 주고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 주고 뭘 구하라고 했냐? 부채 감당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모가지 치고 손부채 이렇게 가는 거야. 공식이. 그러면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눴잖아요.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눴으니까 2배네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익률 항상 앞에다가 유채무시를 집어넣어야죠. 유채무시. 그리고 유채무시가 뭘 띵고 간다? 영부인.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에 영부인을 띵고 갑니다. 읽을 때 잘 봐야 돼요. 뭐뭐에 대한이라고 돼 있으니까 분모에 대한, 유효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의 합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을 항상 동그라미만 치면 되죠. 총자산을 떼굴떼굴 굴려요. 뭐 묻어갖고 오라고? 총소득 묻어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총자산이 밑으로 가고 위가 총소득이니까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뭐가지를 치고 부채 비율은 부채의 건전성을 측정합니다. 근데 부채의 건전성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부채를 자기 자본이랑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자기 자본이랑. 그러면 얘는 읽을 때 뭐뭐에 대한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부터 읽어야 돼요? 분모인 자기 자금에 대한 부채 비율.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 이건 너무 잘 나온다고. 너무. 자, 다시. 부채 비율이 딱 나오면 항상 부채의 건전성을 따집니다. 부채 건전성을 어떻게 따지나요? 아니, 모가지 쳐보자 말이에요. 모가지 쳐서 뭘 측정한다? 부채를 측정하고 부채를 나의 능력인 내 돈이랑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 이렇게 해도 되고, 분모부터 읽으면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 그래서 최근에 이게 아주 잘 나와요.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뭔가 계산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항상 틀이 딱 정해져야 틀. 이렇게 T자. 그리고 지금 얼마짜리 사냐 봤더니 투자자가 10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구입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10억, 아이고, 삐뚤어졌네. 잠시만. 요거 지우고 반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T자를 딱 그은 다음에 지금 투자자가 10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구입한대요. 그러면 이 10억 원을 여기다가 적어야죠. 여기다가 10억 이렇게. 그리고 대출을 8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출은 어디다가? 위에다 적어야죠. 여기에 부채 8억. 그럼 결국 내 돈은 얼마니? 그러면 밑에 2억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얼마를 대출 받았어요? 8억. 그러니까 80%를 대출 받았네요. 80%. 근데 부채 건전성을 따집니다. 그럼 항상 이쪽을 읽으면 돼요. 2분의 8. 빚이 내 거의 몇 배? 4배, 400% 이렇게. 그다음에 비율 분석법은 동일한 대안이라도 사용하는 지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자, 빵꾸 한번 보자고요. 빵꾸 비할인법. 수익률 승수가 나오면 항상 대응관계를 봐라. 그리고 수익률이 나오면 모가지 쳐서 투자 금액을 아래로, 승수는 모가지 쳐서 투자 금액을 위로. 왜 제가 요걸 연습하라고 지금 놔뒀는지 알겠죠? 자, 그럼 해보자고. 대응관계부터. 유효 총소득이에요. 지분 수익이 아니죠. 그러니까 총투자 금액이고, 순영업소득 지분 수익이 아니에요. 총투자 금액. 세전현금 수지는 현금 수지 계열은 지분 수익. 그러니까 지분 투자 금액이죠. 일단 이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항상 수익률이니까 투자 금액을 아래로. 그래서 투자 금액 분모부터 읽으면 총 투자 금액에 대한 유효 총소득의 비율. 순소득률도 수익률이니까 모가지 쳐서 투자 금액을 아래로. 그러면 총 투자 금액에 대한 순영업소득 비율. 그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는 모가지 쳐서 투자 금액을 내리는데 현금 수지는 지분 수익이니까 지분 투자 금액이 내려가야죠. 그래서 A부터 읽으면 지분 투자 금액에 대한 세전현금 수지의 비율. 그렇게 돼 있는지 볼까요? 지분 투자 금액에 대한 세전현금 수지의 비율.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된다. 자, 한 번 더 승수. 유효 총소득은 지분 수익이 아니니까 총투자 금액. 순영업 소득도 지분 수익이 아니니까 총투자 금액. 세후 현금 흐름은 지분 수익이니까 지분 투자 금액. 그 다음에 자, 정의는 모가지 쳐서 항상 승수는 투자 금액을 위로 올리죠. 총 투자 금액을 유효 총소득으로 나눈 값. 총 투자 금액을 유효 총소득으로 나눈 값. 자, 순소득 승수도 모가지 쳐서 총 투자 금액을 올리죠.
총 투자 금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가. 총 투자 금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가. 자, 승수니까 뭐가 지쳐서 위에다가 투자 금액을 올리는데 너는 지분 수익이니까 지분 투자 금액이 가야죠. 그래서 지분 투자 금액을 세전 현금으로 나눈가. 지분 투자 금액을 세후 현금, 아이고 제가 이게 세전이라고 했네요. 세의 현금으로 나눈가. 이 정도만 연습을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하면 항상 뭐가 지쳐서 손부채잖아요. 손부채.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가.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 항상 순영업소득이 올라가고 해석은 이렇게 하죠. 순영업소득이 은행의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나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나요? 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냐 작냐 잘 물어봐요. 이걸 봐야 돼요.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의 크기를 측정하고 순영업소득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잔액이 있다. 이 말은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건 순영업소득이 크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건 순영업소득이 작다. 채무 불이행률은 유채무시니까 유효총소득. 그리고 뭘 띵고 간다고요? 영부인. 총자산 회전율은 총자산을 떼굴떼굴 굴리죠. 뭐 묻어갖고라고? 총소득 묻어갖고라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부채 비율이 나오면 부채 건전성을 따진다. 부채 건전성을 어떻게 따지니? 자기 자본이랑 비교한다. 그래서 읽을 때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이제 요거 주의. 자, 아이고 맞추고 센터 맞추고. 자, 앞으로 비할인법의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게 연습이 돼야 돼. 이게. 자, 첫 번째. 항상 투자 분석은 두 가지를 분석해요. 투자 금액과 수익을 분석하는 거야. 투자 금액과 수익. 얼마를 투자했고,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그런데 투자 금액은 대부분 쉽게 찾아요. 지금 총 투자 금액 얼마? 10억이고, 그 중에 내 돈이 얼마? 6억이니까 대출은 4억이잖아요. 대출은 4억. 그러니까 10억짜리 샀고 내 돈이 6억 들어갔구나.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의 분석이 끝나면 순영업소득을 분석하는데 순영업소득이랍니다. 수익을 분석하는데 항상 수익은 내가 얼마를 벌었느니의 기준은 항상 순. 근데 이 순영업소득을 내가 다 가져가지 못하고 일부는 은행이 가져가죠. 이게 부채 서비스에. 나머지를 누가 갖고 와요? 나머지를 투자자가 가져가죠. 내가. 그게 바로 세전 현금 수지에. 그래서 수익의 분석은 항상 순영업소득이 기준이고 순영업소득에서 일부는 은행이 가져가고 은행이 가져간 거 나머지를 내가 가져가요. 은행이 가져가는 게 부채 서비스이고 내가 가져가는 게 세전 현금 수지예요. 이게 딱 돼야 돼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순영업소득은 없지만 세전 누가 가져가? 내가 가져가는 거. 부채 서비스액 누가 가져가요? 은행이 가져가는 거. 그럼 결국 이 둘을 합친 게 순영업소득이고 순영업소득은 1억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분석이 다 된 거죠. 얼마의 수익을 벌었습니까? 순영업소득 1억 벌었고 그 중에 은행이 4천만 원 가져가고 내가 세전으로 6천만 원을 가져가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돼야 돼요. 딱 분석이 되면 첫 번째. 환원이율이 나와요. 환원이율은 항상 수익률. 10억을 투자해서 얼마 벌었어요? 1억 벌었잖아요. 항상 수익의 기준은 순영업소득. 10억을 투자해서 1억 벌었군요. 10%. 이게 안 나오면 이제 계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지분 수익률 물어봤죠. 지분 수익률. 내 거만 따지라는 거예요. 그럼 내 거만 따주죠. 내 거 6억 투자했고 내가 가져가는 목이 6천이고 세전 6천이고 6억을 투자해서 6천을 벌었군요. 10%네요.
10%, 10%, 10%, 10%.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 승수. 모가지를 치고 위에다가 뭘 올린다? 투자 금액을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순영업소득은 지분 수익이 아니니까 총 투자 금액이죠. 그러면, 자, 총 투자 금액 10억. 이걸 순영업소득 1억으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1억. 그러면 몇 배예요? 투자 금액, 10배인데? 10배. 그래서 이걸 승수라고 하는 거죠. 부채 감당률, 모가지 쳐서 손부채잖아요. 손부채.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1억. 그리고 1억이 부채 서비스액 4천. 1억을 4천으로 나누면 얼마? 2.5. 그 다음에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항상 T자를 그리는 습관을 들여야 T자. 그리고 이쪽이 부동산 가격, 이쪽이 내 돈, 이쪽이 대출이야. 딱 적는 틀을 딱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10억짜리 지금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내 돈이 6억이죠. 6억. 요렇게. 그럼 대출이 얼마예요? 대출이 4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놈을 분석하는 거예요. 대출 4억을. 10억 중에 4억을 빌렸군요. 그러면 대부 비율 얼마? 40%. 그리고 부채 건전성은 항상 오른쪽으로 읽는 거예요. 6분의 4 하면 66은 36. 그러니까 66점 얼마? 66점 얼마? 그러니까 한 66%, 약 66% 하면 되는 거죠. 6분의 4, 3분의 2 이렇게 해줘도 되고. 이게 될 때 계산을 손대는 거예요. 자, 일부러 제가 그냥 빠르게 한번 해봤어요. 이게 돼야 계산을 손대는 거고, 이게 안 되면 계산을 하기 위해선 요 준비가 필요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투자론 끝났네. 다음 주부터 금융론 들어가겠네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